자기 법사위원장 하고 있는 지금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지금 차명으로 억대 주식 거래를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의 보도가 떴습니다. 이게 더 팩트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작권 때문에 지금 사진을 올릴 수는 없는데 사진을 왜 올려? 단독 팩트가 포착. 써도 돼요. 아니 그 저기 더 팩트 사진도 우리가 상관없어요. 올려도 돼요. 그럼 올리라고 네, 제가 하겠습니다. 풀어드릴게요. 그건.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PD님이 이따가 준비 좀 해주세요. 이게 그 내용이 이게 저희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4일 오후에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서 고개를 숙인 채 여러 차례 휴대전화 화면을 응시하면서 주가 변동 사항을 주시했다. 네이버 주식을 5주씩 분할 거래하고 있었다. 아니 네이버 주식을 5주씩 분할 거래 좀 크게 안 하시네. 그리고 실시간으로 호가를 확인하면서 주문 정정을 하기도 했다. 야, 이 주문 정정해봤자 이거 주당 500원 뭐 이런 건데 거기다가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종목 선택도 조금 그렇게 했는데 개인 자산 내역이 표시가 됐는데 이게 이춘석이라는 이름으로 된 게 아니라 주식 계좌의 주인이 차땡땡이다. 근데 이 차땡땡이 보좌관이다. 국회 사무총장 때부터 보좌관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합치면은 투자액을 살펴보면은 한 1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억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차땡땡 보좌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의원님은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다. 제가 주식 거래를 하는데 의원님께 주식 거래에 관한 조언을 자주 얻는다. 아니 두 번째가 더 좀 슬퍼. 어제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자신의 휴대폰으로 알고 헷갈려 들고 들어갔다. 거기서 제 주식창을 잠시 열어본 것 같다. 진짜 그 힘들게 사시는 분 같네요.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떻게든 짜낸 게 이걸 텐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 그런 차명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더 팩트에서 그 사진을 조작한 게 아니라 이거 의혹이 아니라 그냥 현행범으로 잡히신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금융범죄고 금융실명죄 위반이니까. 그리고 또 본인들이 지금 보좌관이 얘기한 대로면은 아니 자기 핸드폰에 그 주식거래 앱은 당연히 매번 할 때마다 비번을 쳐야 되는데 그럼 보좌관 주식거래 비번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차명 거래 하신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뭐 이런 보도가 있다, 의혹이 있다, 근데 이거는 그 수준을 좀 넘어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뒤에 뭐 후속을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필요한 수준을 좀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그냥 처벌을 빨리 받으셔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변명이 말이 맞다라고 저 사진 지금 떴네요. 예. 저 저작권 형이 알아서 풀어서. 네, 알겠습니다. 저 변명이 땡땡이라고 나와 있네. 따라고 쳐줘도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주식 거래 정보 같은 거를 이제 뭐 사무총장도 하시고 뭐 이런 분의 보좌관에게 한 거 그 부분도 이제 뭐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뭐 사직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게 사안이 심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뭉개보려고 희생양이라도 하나 내던지려고 한 거 아니냐. 이게 얘기가 나오고 제가 있습니다. 보좌관이면 그냥 전화 안 받았을 텐데 이걸 전화 받았고 아니 이게 보통 주식할 때 보면은 비밀번호 2번 쳐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매매하려면은 그 계좌번호 한번 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6자리 한 번 더 쳐야 되는데 야 요거를 남의 휴대폰을 이걸 쳐갖고 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좀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 이게 주식 거래에 관한 조언을 자주 얻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주식 안 한다고 했는데 이게 공직자 윤리 시스템에 공개된 재산 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소유한 증권은 전무하다. 가족이 소유한 증권은 전무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차명 거래 한다는 얘기를 하신 거. 그러니까 의원님 이거 이제 저희가 물론 이제 여당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여당의 무게가 무거운데 요거는 좀 해명이 안 되지 않아요? 일단 물 한 잔 마시고 가까운 관계에 전 기사 보자마자 이준석인 줄 알고 이준석이 주식도 해 이랬거든요. 종목 보고 나서 좀 그렇다는 액색은 했는데 근데 이게 가장 저는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 뭐 저희 당을 떠나서 왜 굳이 본회의장에서 꺼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매도 타이밍 몇 시였나요 이게? 예, 뭐 오후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후니까 한 2시 3시 됐겠죠. 예. 뭐 장 마감하기 전에 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억대로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네이버 주식 얼마 한다고 5주씩 끊어서 분할 매도한다는 것 자체가 큰 돈은 안 들어갔다고 보고 근데 좀 많이 아쉽죠. 일단 나중에 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 고발 들어간대요. 지금 네. 국힘에서 주진우 의원이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근데 우리가 뭐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법사위원장이죠? 네. 내려놔야죠. 네. 수사받는 사람은 법사위원장 하면 안 돼요. 이게 물론 이 주식거래 의혹 자체가
뭐 현재 뭐 법률 위반 여부가 핵심 이슈이긴 한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위반을 했다 하면은 깔끔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내려가셔야 되지 않나. 내려간다 이제 국회의원직 그만하라.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근데 잘못한 건 잘못한 거. 내려가신 다음에 공천 거기 준다고 하면 가시겠습니까? 익산입니다. 거기 익산 전북 익산. 저는 익산 지금 비하하신 겁니까? 아니면 간다면 저는 영남으로 돌아가야죠. 부산. 전북 익산은 옛날에 스트리트 파이터 보면은 이리 시절 얘기입니다. 이리 시절 옛날에. 스트리트 파이터 하면서 몬데그린으로 들리는 거 얘기하시는 거. 익산에서 저 주먹자랑하지 말라고 하죠. 전북에서는 익산, 전남에서는 벌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튼 저희 당이 이제 새 당 대표 체제에서 시작하는 시기에 악재라면 악재인데 잘 수습됐으면 좋겠습니다. 법사위원장은 빨리 그냥 하겠습니다. 바로 내려와야죠. 우리 박명 대변 이거 할 말 많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 보좌관 해명이 전 너무 웃기더라고요. 너무 슬프다. 네. 아니 근데 저 해명이 맞다고 해도 좀 문제 아닌가? 이거 직장 내 갑질 아닌가요? 아니 보좌관 휴대폰 맘대로 가져가서 본회의장에서 암호까지 2번 풀어서 열어보고 그럼 평소에 암호다 공유를 하고 있었다. 민주당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 그 민주당에서는 그렇죠. 보좌진과 그 의원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뭐 최근에 뭐 당 대표가 강선우 의원을 품겠다라고도 했으니까 그럼 뭐 이 정도야 뭐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줄 수 용인되는 있지. 범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 해명이 사실이라고 해도 문제고 이거는 규명이 매우 쉽게 되죠. 휴대폰 명의자가 누군지만 확인해도 되고 그다음에 저 차땡땡이라고 하는 보좌관과 뭐 실제 금전 거래들이 어떻게 오갔는지를 또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고발당하면은 수사 자체는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법사위원장이잖아요. 물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있었기 때문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과거 미 대사 관저에 화염병까지 던지고 뭐 그렇게 현행범으로 실형까지 살았던 사람도 이제 법사위원장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뉴노멀의 시대에서는 뭐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국민적으로 봤을 때는 좀 상당히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놀린다고 했던 게 이런 맛이었군요. 그럼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당의 자리는 무거운 법이니까. 근데 이게 AI주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이 주제를 그냥 여기다 붙여야겠네요. 이게 사실 이춘석 의원도 이 휴대폰 화면이 이제 다 카메라에 그렇죠. 포착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망원 렌즈로 당기면 거의 다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필름도 별로 각도에 따라서 별 소용이 없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필름으로 또 하나 지금 유명해지신 분이 우리 송원석 원내대표 이거 사면 그냥 여기다 갖다 놓겠습니다. 제가 원래 뒤에다가 좀 준비를 했었는데 사면 얘기 지금부터 잠깐 해볼게요. 송원석 의원이 이 대통령실에다가 사면을 요청하는 그 휴대전화, 그 텔레그램입니다. 이게 공개가 돼갖고 지금 또 논란 아닙니까? 이게 정찬민, 홍문종, 그 다음에 저기 안상수 인천시장의 배우자 사면해달라 이런 건데 지금 안상수 전 시장의 배우자 김모 씨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됐고 그 다음에 홍보대행사 업체 대표에게 억대 금품 제공 혐의로 징역 1년 확정됐다. 정찬민 전 의원은 또 뇌물 혐의로 징역 7년. 아이고야. 그다음에 홍문종 전 의원도 징역 4년 6개월이 횡령 배임 혐의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뭐 이런저런 상당히 중형들을 받았습니다. 중형을 받았는데 지금 송원석 의원이 이렇게 이모티콘 막 웃는 이모티콘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보내가지고 좀 낯간지럽다. 당 체면이 뭐가 되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민망한 장면이죠. 근데 민망한 것과 별개로 좀 사실관계가 대통령 특별사면권이라고 하는 게 저는 폐지돼야 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치사범과 민생사범 두 가지를 통상 사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사범 같은 경우에는 집권했다라고 해서 우리 쪽 사람들만 풀어준다라고 하는 게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통상 정무수석실 차원에서 그 각 당의 사무총장들에게 혹시 자네 당에는 좀 사면시킬 만한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수합을 해요. 그러면 이제 사무총장 선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건들을 봤을 때는 이미 좀 다 형을 살 만큼 살았고 좀 경미한 범죄니까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의문이었던 게 그래서 그 정부 대통령실에서 이런 사면 명단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관행적으로 그래 왔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거를 본회의장에서 원내대표가 모르겠어. 확인을 하고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오가느냐. 그리고 그 사면을 요구한 대상 자체가 정치사범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민생사범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런데 뇌물죄 뭐 이런 건데. 그렇죠. 우리 송원석도 이제 우리 원내대표께서 조국 전 장관 사면을 반대하면서 정치사범 풀어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좀 민망한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비판받을 여지는 그러면 있어 송원석 보이고. 그만둬야 됩니까? 뭐 그만둘 정도는 아니죠. 시켜준 것도 원래 아니죠. 그 야당에게는 뭐그 정도까지 책임이 가지 않는다라고 저는 아니, 생각을 근데 하고.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어제 이제 네. 오후 4시부터 뭐 그때 저기 누구였냐 그 TV조선 출신 예, 신동욱 의원 같은 경우에 7시간 반 동안 필리버스터 하기도 하고 밤새워서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서 이거를 이거 한 방에 다 지워진 거죠. 이거 그 필리버스터 이거 짜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거 어차피 밖에 나가서 니네 하하오 그냥 형 동생 아니냐. 밖에서는 이렇게 인식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버스터 쇼라고 보죠. 버스터 쇼. 버스터 쇼고 그 대표님께서 애견남이시더라고. 애교가 많으시더라고. 이모티콘도 잘 쓰시고. 네. 우리 강훈식 적격하시는 비서실장은 약간 테토남이더라고요. 이게 다예요? 라고 이렇게 넘어가 줄 수 있는 거. 더 해줄 수 있다는 건가? 뭐 이런 재밌는 뭐 해프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도 이제 진심펀치로 싸우는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이거 사례였지만 더 얘기하면 가서 예. 혼날까봐 이거밖에 얘기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강훈식 답장이 그거였어. 이게 다예요 이거였어. 다예요. 졸라 호감 가는데. 민주당에는 테토남이 있어요? 내 거를 우리가 좀 바로 봐야 돼요. 야, 우리가 조국 전 장관도 지금 사면시킬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뭐 한 10대 명 정도 나와줘야 우리가 이제 균형이 맞추는 거지. 약간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기는 한데. 강훈식 그 호감인데요. 민주당에도 테토남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더 갖고 와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약간 불쾌한 골짜기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 쌍방과실이고 사실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도 적절한 대화를 나눈 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근데 우리 당 내에서 우리 당 원내대표만 비판하는 또 이제 불쾌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괜히 또 빌미 하나 잡았다고 엄청 또 이제 내부 총질 하던데 이런 것들은 좀 지양돼야 돼요. 이것들은 정치권에 있는 관례상의 문제고 어떤 정권이 도래했건 야당과 이런 식의 공모들은 왕왕 있어 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거에 척결해야 한다라고 비판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봐요. 이거를 척결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면권이라는 거에 왜냐면 이게 대해서? 특별 사면권이 있다 보니까 너무 정치적인 양당 서로 간의 탄압에 대해서 무자비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정치적 사면이 되니까 이 정도는 정치적으로 감당해라. 뭐 이제 그런 식의 소위 좀 과도한 정치 탄압 이런 게 또 악순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게 좀 정치적으로 극단화되는데 그나마 좀 잡아주는 게 있어서 이게 일반적인 이제 국민의 법정서로는 조금 불만인데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너무 그렇게 가다 보면은 만약에 그럼 사면권 없다고 극단적으로 안 갈 것 같아요? 정치 탄압 안 할 것 같아요? 하거나 그래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 가면은 선거 때 야 이번에 우리 지면 죽는다. 그래서 악을 박을 쓰고 극단적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사면은 이번에 딱 얘기한 것처럼 원래 야당 거 해주는 거예요. 야당 거 해주고 그러니까 반대로 너네가 나중에 정권 바뀌었을 그 선거 기간이 됐을 때도 우리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말자.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안 갈 테니까 우리도 이렇게 너희 야당 거 풀어줄 테니까 혹시 나중에 공수교대 되면 그렇게 하자. 그게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뭔가 정치적 야합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게 없으면 죽이려고 서로 싸워요. 지금도 안 그래도 가뜩이나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일종의 우리의 그 국가 내에서의 갈등을 뭐 무력이나 칼이나 총이 아니라 말과 지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이런 일종의 뭐 우리가 좀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협치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좀 사면 경제인들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면. 그렇죠. 도움 되죠. 어차피 조국이 다 휩쓸어 버릴 거기 때문에 웬만한 논란 안 나온단 말이야. 하는 거 확정입니까? 네? 하는 거 확정이에요? 뭐 난 모르는데 조국 때문에 두 양당 이제 씨름하다 보면은 그 밑에 뭐 누가 나오든 말든 상관없어서 경제인들은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회사 다녀봤으니까 무슨 뭐 분식회계 뭐 횡령 배임 뭐 이런 거 사실 참 검찰이 맘먹고 사실 발라내면 다 잡히는 거거든 사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사면을 좀 많이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저는 싶어가지고. 저도 여기서 한 가지 얘기만 더 해볼게요.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왜 사람들이 또 지지자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냐면 그 미국과의 관세 협상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정도면 적절한 수준이다,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또 한마디 했단 말입니다. 그 후에 좀 메시지가 바뀌긴 했었는데 이러니까 왜 자꾸 이렇게 뭐랄까요? 안 싸우냐? 안 싸우냐?
적절하지만 과도하다 이거였고, 사실 저도 하나 기사를 좀 본 게 강선우 후보자 자진 사퇴했을 때도 적절했다라고 논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재부 관리 출신인 것도 있고 좀 유화적이고 설명적인 화법을 구사를 해요. 그러니까 뜻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과도하다라고 하는 거는 조건을 과도하게 줬다라는 거고, 근데 받은 것들은 아무튼 15%는 지켰으니까 적정하다. 아마 이 맥락이었을 건데 네. 언론상에 보도됐을 때는 이게 대체 뭔 소리야? 약간 그 문장 자체가 형용 모순적이잖아요. 적정하지만 과도하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이 저도 좀 약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강선호 때도 사실 우리가 잘했다고 할 게 아니잖아요. 그 버틸 대로 버티다가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 강행하겠다라고까지 한 상태에서 본인이 마지막에 버티다가 나온 건데, 더군다나 보좌관들한테 사과 한마디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공세적으로 지적을 했었어야 되는데 잘했다가 돼버리니까 약간 고삐가 좀 늦춰지는 그런 한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저희끼리 봤을 때도 좀 아쉽다. 그러니까 이분이 좀 대여 투쟁을 좀 가감 없이 하기에는 너무 사람이 좀 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너무 젠틀하다. 해요. 기재부 나와서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기재부 모피아 출신들의 좀 한계기도 하고, 관료들은 좀 제가 늘상 하는 말 모피아. 설명적이고 네. 뭐 이제 근데 경제통이기도 하니까 또 장점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정무적인 것들을 좀 보완해 줄 게 필요하고, 아니 난 전 오늘 약간 또 화가 났던 것이 뭐요? 몇몇 의원들이 라디오 나가서 아니 이거 여론전 필리버스터 하면 뭐 하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누가? 근데 뭐 이제 박모 강원도에 있는 의원이신데 친한계 의원입니다. 박생하. 네네네. 그래서 박정하라고 왜 얘기를 못해? 박정희 저랑도 하면 되죠. 관계가 괜찮기 때문에. 아, 근데 그래요? 저는 지금은 솔직히 행보를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뭘 보고 지지를 하는 건 전 도저히 납득을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 뭐랄까요, 저희가 집권 여당일 때부터 이 간호사법, 뭐 양곡법, 방송사안법, 노란봉투법은 지금 우리가 3년째 씨름하는 법안이에요. 아니 그때부터 우리끼리 뭘 얘기를 했냐면 정무수석실에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양곡법에 대해서. 근데 그 내용을 국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를 하면 양곡법 찬성이 60%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한 줄 딱 설명을 해주고 나서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조사를 하잖아요. 4대 6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론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독재가 될 수가 있고, 이거는 오히려 국회 합리적인, 입법 독재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적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거부권이라고 프레임 완전 말렸던 거 기억하시죠? 몇 년 내내.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법들 다 악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민주당이 강행했던 것들도 악법들이에요. 그러면은 답은 뭐냐? 여당이 여론전을 못해요. 제가 그때 대통령실 정책실에서 계속 본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심지어 원내대표조차도 간호법이 왜 문제인지를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심지어 기자들도 몰라요. 여당 출입 기자들도 국회의원들이 설명해주고 공보국 설명을 해줘야 아 이게 이런 문제구나 그걸 알고 기사에 담는 건데, 기자들도 모르는 걸 국민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당이 여론전 능력, 설명 능력, 공중전, 수중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그 문제를 뭔지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여당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이제 와서 우리 야당이고 힘도 없고 필리버스터도 어차피 뭐 3분의 2 의결하면 종결되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무기력에 빠지고 정말 나약해 빠진 이런 식의 사고와 행동 양상이 이런 군소 야당으로 전락하게 된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근데 방송 나가서 뭘 잘한 게 있다고 우리가 해봤자 뭐하냐, 뭐 무기력감과 지금 뭐 자괴감을 느낀다느니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까? 그럴 시간에 한자라도 홍보를 좀 하라고요. PD님 이거 쇼츠가 3분인가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거 쪼개가지고 투 국민의힘에서 송원석 원내대표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 끊어주세요. 그 제가 그거 안타깝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송원석 의원한테 보낼게요.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다시 사면 얘기 안 할 것 같아? 진짜로 해 나는. 박정화 의원한테 보내주세요. 저 진짜 좀 최근에 실망스럽습니다. 박정희 의원 좋아해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아무튼 그 다시 사면 얘기 끝은 좀 맺어야 될 것 같아갖고 여기서 우리 투표 한번 해볼게요. 그 조국 전 대표 사면 이번에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찬성하냐 안 찬성하냐. 찬성하냐 안 찬성하냐. 찬성하십니까? 그 저희 당 공지 같은 게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조국 사면론에 대해서는 함구해라. 네, 함구해라라고.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또 당의 방향을 또 따라가. 함구니까 이렇게 손으로는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입으로만 입을 함구. 다물고. 근데 아까 환영한다고 말했잖아요. 왜 또 왜 이러세요? 이현주 아니, 의원은 저는- 뭐 당당하게 네. 입장 냅더만요. 네. 그 양도세 관련해서. 지금 수박을 벗어날 수 있는 저로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충원 첫 일정이셨잖아요. 정청래 네. 대표께서 아침에 오셨는데 그때 박찬대 의원님도 같이 오셨어요. 같이 오셨는데 생각보다 저희 현역 의원님들이 많이 안 오셨더라고요. 이런 시기에는 서로 말을 다 조심하면서 통합된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 통합된 길. 네, 조국 아. 사면론에 관련해서는 누가 어디 나가더라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통합해야 되니까 조국은
민주당의 아리우니까 다시 본류로 집어넣자 이거는. 그건 제가 또 판단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 통합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정의예요, 통합이에요? 아 그 조국 혁신당 그 청년위원장 한번 초대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그거 됐고. 그때 하면 될 것 아니,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사면 의외로 하고서 싫어할 수도 통합을 있지. 하면 되지 않겠네. 일단 저희 당부터 지금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 분위기라 당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 이후에 또 밖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근데 우리 셋은 뭐 물어볼 것도 없을 것 같고.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래? 저는 네. 찬성. 해야 재밌죠. 저도 찬성. 아니 저희가 저희끼리 네. 그랬잖아요. 정청래가 당 대표 되면 우리 해산 나간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청래가 돼야 더 맞아. 다이나믹한 이 여당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금방 빠져요. 저는 그래야 조국 대표 나오는 거 왜 안 돼?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명심을 받고 있던 박찬대 후보가 아니라 지금 정청래 후보가 됐잖아요. 정청래 엄밀히 따지면은 친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사회 스피커들은 이미 이재명 5년 그 다음을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친문 그룹들을 중심으로 사실 당권을 먹으려고 하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그 지금 뭐 우리 의원님 생각은 제가 아직 알 수 없지만 그러면은 네. 자 여기서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아 이거 편집 포인트 잘못 잡았다. 큰일 났다 이거. 내가 바로 다음에 이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정청래 후보 당선, 정청래 그거 의원 좋겠네. 당선 예. 다시 이제 이걸로 넘어갈게요. 정청래 의원이 61.74% 기록해갖고 아 이거 61.14 아니던데 비슷한 이거 그렇죠. 이거 맞나? 이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아니었던 거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는 좀 그 그 전에 거였죠. 권리당원만. 아, 합치면은 좀 거의 한 좁혀져요. 6대 4 네. 정도로 아마 이긴 것으로 알고 박찬대가 있습니다. 30% 넘었어요. 61대 38인가로 이긴 걸로 알고 있는데 합산이요. 아무튼 이제 정청래 이거 편집 다시 해봐야겠다. 정청래 의원이 박찬대 의원을 아주 거의 더블 스코어 비슷하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 당선이 됐는데 뭐 일각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어심이 명심을 이겼다. 그래서 명심이 사실 그렇잖아요. 그 박찬대 의원에게 명심이 많이 쏠렸던 거는 뭐 주지의 사실이라고 보도도 많이 됐었는데 민주당에서 이번에 그 투표를 권리당원, 그 다음에 대의원,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당원 이렇게 해서 표 그 가중치가 다르죠? 네, 어떻게 다릅니다. 달라요? 55. 대의원이 15%, 권리당원이 55,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30%였는데 근데 거기서 지금 대의원만 달랐던 거죠. 네, 대의원만 아마 달랐고 박찬대 권리당원 쪽하고 여론조사는 거의 6대 4로 비슷했는데 조직이 당원을 못 이긴 거네.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그런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대의원에 대해서 비중치를 가중치 많이 줬거든요. 많이 줘가지고 대의원에서 표를 많이 가져가면 이길 수 있는 선거가 많았는데 이번 1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의원 한 표는 17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가 없었고 무엇보다 대의원 표 같은 경우에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박찬대 의원께서 이기셨거든요. 보통 전국 대의원 같은 경우는 각 지역위원회별로 한 30명에서 35명 정도 임명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데 그 지역위원장들이 150명 넘게 박찬대 의원 캠프에 있었는데도 그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거 운동 과정 속에서 저도 조금 불편했던 게 너무 네거티브를 했어요. 다 한 식구인데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근데 박찬대 의원이 정청래 의원에 대한 네거티브 박찬대 의원이 했다기보다는 박찬대 의원의 캠프가 한 거고 그 캠프 안에서 보면은 예전에 정청래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 나왔을 때 수석 최고위원 절대 되면 안 된다라고 했던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 세력들이 또 연장성산으로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뭔가를 만들고 생산해내고 근데 결국에는 요즘 당원들은 미디어 리터시 능력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판단을 합니다. 그 안에서 어떤 작용보다는 그 네거티브에 대한 반작용이 컸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 좋아하셨나 보네요. 좋아했다기보다 두 분 다 너무 좋아하죠. 두 분 다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하게 갔음 하는 바람은 있긴 했고 저는 솔직히 55대 45 정도로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6대 4 정도까지 벌어질 줄 몰랐어요. 아니 그 평당원 사이에 이제 제가 팔로잉하는 평당원들이 있어요. 민주당 그 사람들 약간 바로미터 같은 사람들인데 무슨 뭐 대의원제도 다 폐지해버리고 저놈들 다 끌어내려야 된다 막 이런 과격한 글들도 막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하원기? 아니 하원기는 그냥 저기 일부 평당원인가 하원기가 잘 모르는데 몇 명 있어요. 그 저기 뭐야 맨날 그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 대의원 저놈들 민주당의 당심과 같이 가지 않는다. 다 끌어내려야 된다. 뭐 이러면서 수박이다. 뭐 그런 게 있더라고 좀. 민주당 전체주의화는 지금 벌써 몇 년 전부터 너무 그렇죠. 꾸준히 돼가지고 대달화 이번에도 그냥 저는 강대강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전에 무슨 뭐 바로미터 얘기하셨고 무슨 미디어를 이제 뭐 서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김어준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오는 것만 너무 수용하는 데만 저는 이제 익숙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사망 뒤에 민주당의 그 전체주의화는 너무 심해져가지고 저는 참 걱정이에요 그게. 그 잠깐 이제 댓글을 보니까 김금혁
씨가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경기부장관이 디시겔 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 들어가 보면 정청래는 거의 역적이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이 이렇게 갈라져 있나라는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민주당의 사정을 그렇게 자세히까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저도 6대4, 62대 38의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오늘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인선을 발표를 했는데 수석 대변인의 박수현 의원을 이제 지금 임명을 했습니다. 박수현 의원이 이제 문재인 정부 대변인이었죠. 청와대 대변인이었고 그때 저도 출입하면서 몇 번 봤었는데 그리고 수석 사무부총장에는 재선의 이모선 의원. 이모선 의원 과거에 제가 기사 검색해 보니까 후원회장이 이낙연 전 총리였어요. 그 이게 수박에 우연히 이게 이렇게 되는 수박의 건가? 계절이 오는 건가요? 여름이라. 그런 거보다는 이제 박수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온화한 성품으로 많이 이렇게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께서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거라고 기대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모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저희 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과거에 이낙연 대표가 후원회장이었다고 이낙연계로 몰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 이낙연 대표가 있었을 때 모두 다 이낙연 대표랑 사진도 찍었었고 당 안에서 당원으로서 전부 다 이렇게 대표로 맞이했었는데 그분이 변절한 거지 우리가 변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변절을 하셨다고요? 네. 쫓겨난 거 아닌가 사실상. 어찌됐든 이낙연. 네. 엉중하게 변절을.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동아일보 출신들이 다 그래. 네,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동재가 제일 잘 알지. 네,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어떤 오해 소지가 있는지도 알겠는데 근데 저희 당 같은 경우에 너무나도 잘 가고 오늘 아침에도 김어준 뉴스공장의 정청래 대표께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모든 민감한 예민한 부분 같은 게 이재명 대통령과 소통 후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당, 정, 청 해서 같이 근데 가지 않겠냐 지금 싶습니다. 이제 당이랑 청이랑은 예. 이제는 갈등의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죠. 그렇게 보고 또 있습니다. 슬슬 긁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첫 네. 메시지가 강선의 울타리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완전 이재명 먹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이제 이재명 정부 측에서는 거기에다 선을 그은 거 그런 아니에요. 건데 근데 첫 메시지가 슬슬 긁는 거지 이제. 아니 대통령실 최고 실세인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직접 전화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까지 하셨다잖아요. 나가달라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 본인이 그런 발언하면 손해 보는 부분이 있다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거는 본인 개인의 성격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개인의 성격 혹은 인품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모든 답변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이 아닌 당 대표이기 때문에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심사숙고해서 말씀하시겠다라고 오늘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도 현충원에서 잠깐 뵀을 때 모습이 그전과는 조금 달라서 조금 더 뭔가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정청래가 받았습니다. 심사숙고를 네, 오늘도 답변할 수 있는 오전에 인터뷰 부분에서도 많이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건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청래가 당선 당일날 또 페이스북에 그 박찬대 저격 메시지를 공유를 하면서 정치인의 자기 객관화는 힘들다라고 썼다가 칼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박찬대 후보가 명심을 받고 있는 후보였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한테 조금 반기를 든 것이 아닌가. 아니, 저는 그게 그렇게도 이렇게 들고 오해 있는 거예요.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딱 그 3장짜리였잖아요. 3장짜리 캡처본이 그렇게 길게 썼어요. 돌았는데 그리고 정청래 대표께서 짧게 메시지를 남겼었잖아요. 남겼었는데 정치인의 그게 자기 객관화는 힘들다. 그거는 본인한테 할 수도 있는 얘기고 뭐 아. 그거는 대선 도전을 할 것이다. 대상이 다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를 굳이 타겟이 박찬대 의원님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박찬대 의원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같이 현충원 참배하고 또 가실 때 배웅하시고 이렇게 되게 보기 좋은 장면이 많이 연출됐거든요. 주어가 없었으니까 네. 괜찮다 뭐 이런 눈이. 뭐 그렇죠. 그 뭐. 민주당의 유구한 약간 해명 중에 하나라서. 어쨌든 정청래 찍으셨죠. 저 눈 보고 저를 아니 절 보고 하시라니까요. 익명의 아니, 저, 비밀 네. 투표입니다. 누구 대한민국 민주주의 아니야? 익명의 비밀 투표. 아니 민주당한테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 네. 내가 말하라고 하면 말하는 거지. 익명의 빨리 비밀 빨리. 투표이기 때문에 저는 소신껏 투표했습니다. 네, 그 순간 재밌는 속보가 또 나왔어요. 뭐야. 네. 정청래 대표가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이야. 지시해요. 해야죠. 이춘석 의원이 수박인가요? 어떤 개판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근데 그 어느 쪽 개판입니까? 이참에 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개파를 떠나서 개파 나누면 또 분란이 생기는 부분이니까. 근데 그 저희 부분은 분란을 원합니다. 명확해야겠죠. 그거는 일단 본회의장 자체에서 그렇게 한 것도 문제고 참여를 한 것도 만약에 참여를 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인 거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잘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권 초기. 이거는 근데 하루 정도 더 묵혀서 갔으면 국힘에 참 좋은 호재인데. 그러게요. 예. 뭐 국힘의 호재는 아니구나. 국힘 뭐 이렇게 갖다 줘도 잘 요리를 못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번에 출마 안 했어요? 뭐 돈도 많이 들고
제가 돈 뭐 문제 내가 뭐 해결해주기로 실익이 했었잖아요. 그 전 당원들 상대하는 선거가 오히려 공직 선거보다 더 많이 든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문자 한 통만 다 뿌려도 몇 천? 저희가 책임 당원이 80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부수적인 문제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가 정치 메시지를 내지만 전 정치 투쟁보다는 행정부 재질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앞으로 한 2-3년 정도는 좀 스스로 담금질하고 공부를 더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개인적으로 제 스피커 포지션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지금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그 주식 차명거래 의혹, 그 보좌관 휴대전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에 대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실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뭐 좀 신속하게 나름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생각보다 좀 빡세더라고요. 그 사람들 불러갖고 그 약간 당내에서 자아 비판 시간 갖는 것처럼 핸드폰도 좀 아니 저 핸드폰 내놔봐서 하더라고요. 핸드폰도 보더라고. 그래서 야 여기 좀 빡세다. 그렇죠. 징계를.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힘 정당에선 못할 것 없다.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야 이거 정청래 의원 되게 말이 세네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라니까. 아니, 컨트롤인데 당내 그 약간 강성 지지층을 확보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여러 가지. 아니 그냥 악수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 악수의 정의가 네. 존중과 합의잖아요. 근데 이게 진성성 있는 존중과 합의가 지금은 아직 안 될 때니까 그럴 때가 되면 하겠다라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지 사람과 않을까 하겠다라고 싶습니다. 하는 거는 네. 사람이 아니니까 안 하겠다라고 해석이 되는 건데, 네.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 사람이 아닌 것인가? 그냥 여기에 존중과 대해서는. 합의의 뜻을 가진 악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존중과 합의 안 하겠다. 존중과 합의가 진정성 있을 때 악수를 하겠다. 근데 존중보다 나를 한발 존중해야 돌아가서 하겠다. 사람이 아니라고 한 거라니까. 쉽게 얘기해줄게. 사람이 아니라고 한 거네. 여자친구한테 화해 악수하자 했더니 난 사람이랑만 악수해. 여자친구가 이러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사람이 말 못하잖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겠죠. 그러고 나 소통을 하고 먼저 얘기한다며. 악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겠죠. 거의 그렇게 대화, 여자친구니까 협치. 그렇게 퐁퐁이네 들어주는 거죠. 퐁퐁이. 뭐 정청래들 뭐가 퐁퐁이. 예쁘다고. 흑석 퐁퐁이네 흑석 퐁퐁이. 우리 근데 김문수 후보님도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 김문수 후보가 극좌 정청래와 악수 안 할 것. 어우 예. 좋네. 그래도 여기는 사람 둘 다 취급은 하네. 극주 아니야? 사람이지만 사람이지만 극자라서 사상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하겠다는 거니까. 둘 다 극주한데. 둘 다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보통 대표 당선되면 선거 때는 좀 강성 클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대표가 됐으면은 맞아.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모더레이트를 하거든요. 엄중하게 좀 가야 되는데. 근데 대표 되고 나서 더 강성이 됐어요. 이거 좀 특이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되게. 사실 이거는 근데 이제 누가 왕인지 보여주자. 이거 이재명이 왕이냐, 그런 것 내가 같아요. 왕이냐, 우상호가 왕이냐인데 이게 정청래 인생을 잘 보시면 그 봐봐요. 미국 대사관 관자였나? 그게 네. 그런 걸 다 떠나서 정청래가 민주당에서 걸어온 길은 거의 혼자 살아남은 사람이야. 왜냐면 그렇죠. 서연고 나와서 운동권 중에 그 전대협 그쪽 사람들의 그 메인스트림도 아니었지. 맞아.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사람이 뭐 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딱 왔을 때 자기 인생에서 약간 화양연화가 딱 펼쳐진 순간이라고. 그러면 치열하게 이재명이 한다고 지금 눈에 보이겠어. 이재명 내가 얘기했잖아. 이두품이라니까. 정청래 육두품. 그다음에 이제 저기 뭐야 우상호는 저희 성골인데. 아이고 이재명 내가 봤을 때는 자기 뭐 1, 2두품인데 야 내가 당대표인데 까불어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라고. 뒤에 저 김어준까지 딱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이 이제 골품제가 없어지면서 새롭게 또 더 성장해 나가지 이게 않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골품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그 눈에 보이는 골품제는 없어졌지만 이게 있다니까 딱. 아니 아. 유시민 씨가 실제 대선 때 그랬잖아요. 그 찐 운동권이란 표현을 쓰면서 그 김문수는 서울대 출신의 찐 운동권인데 이제 김문수 후보의 이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 설란영 씨는 원래 그 고졸 출신이다라고 하면서 폄훼를 하면서 김문수를 만나서 굉장히 우러러보는 거 아니냐. 사실 이 관념이 딱 그 민주당의 맞아. 카스트 그 성골. 제도를 완전 그대로 그 보여준다라고 성골.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는 나름 성골로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근데 변절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재밌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1년 임기를 마저 소환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것이 원래 당 대표를 연임한다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여야 어디에도.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었죠. 그 전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1년 잘해서 이기면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2년 더 총선 공천을 이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대표까지 도전할 수 있고 3년 당대표였으면 대권 가는 거지. 이 계획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 내가 당원들의 어떤 인기로 찍어 누를 수 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아까
김금혁 그 전 보좌관이 얘기했던 게 참 재밌는 게 그 이재명은 합니다. 그 갤러리 이런 데는 아마 진짜 고관여층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알죠. 정청래가 사실은 수반이고 명심에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정청래를 같이 갈 수 없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로 저희 당도 그 한동훈 전 대표 당선 전당대회 때 진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아우 전 싫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 저는 몇 가지 있어요. 보면은 두 가지 세 기승전 가지 한동훈, 있어요. 전 오늘 처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재명이랑 한동훈 나면 이재명 뽑는다고 했었어요. 뽑는다고까지는 안 했고요. 근데 그 정치인으로서의 값어치는 이재명이 훨씬 낫다라고 제가 평가를 하긴 합니다. 아무튼 그런 상태인데 그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그 공간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정말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었어요. 아니, 진짜 어떻게 드리블을 해도 한동훈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능력인데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만큼 여러 가지 사건과 이제 그 똥불들을 쳤다 당내에 많은 해당 행위들을 했다라고 거기엔 동의합니다. 얘기할 수도 있겠죠.